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동고 이제 5년차 가르치고 있는 허준영 강사입니다.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이제 2028년부터 이제 교육이 바뀌니까 짧게 그냥 소개해드리고 또 저동고 내신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원래는 보시면 마이크를 사용할까요? 괜찮을까요? 네. 네, 원래는 수능에서 보면은 국어 영역이 지금 어머니께서 보시면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요 페이지를 아마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페이지별로 오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맨 위에 국어 영역이 있어요. 대입 개편안에. 그쵸? 자, 왼쪽에 가서 보면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어 지금 시험인데요. 보면은 공통이 독서 문학으로 되어 있고 선택이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수능이 독서가 17문제, 문학이 17문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11문제 해서 총 45문제가 출제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개편안을 봐보시면은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이 11문제가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나눠지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부담스럽거나 공부에 이제 열정이 좀 없는 친구들은 언매를 선택하지 않고 화작을 선택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개편된 교육 안에서 이게 바뀌어서 다 통합이 되게 됐어요. 사실 이게 형평성이 떨어졌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유리하다, 표준 편차가 높아서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언매를 선택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르쳐보고 깨달은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4%, 1등급 학생들한테는 언어와 매체가 되게 유리해요. 그런데 1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2등급부터 3등급 중간까지 혹은 이게 중간, 진짜 크게 봐서 서울에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언매가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한 문제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표준 편차가 엄청 차이 난다? 아니에요. 차라리 언어와 매체에 공부할 시간에 화작에 더 투자하는 것이 훨씬 정답률이 더 올라가요. 제가 가르쳐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학생들한테 언매를 권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화작이 차라리 하나 더 맞고 2개를 더 맞는 게 낫겠다. 시간은 공부를 하는 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합법과 작문도 읽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작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어요. 물론 여기서는 1등급 제외예요. 1등급 제외. 1등급은 4%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진 거죠. 저는 상당히 이게 교육 과정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는 친구가 더 유리하게 가는 게 맞거든요.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독서와 문법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선택 과목이 하나로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를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1학년 내신을 하고 언어를 버리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어차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하든지 1학년 때 열심히 하든지 해서 언어의 벽을 넘지 않으면은 결국 1등급이 현재 1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렵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여기에서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보시면 어머니들 이제 옆에 바로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1등급이 4%였다가 지금 10%로 이제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 7%인데 지금 24%가 돼요. 2등급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2등급이 현 3등급을 3등급까지 다 포함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1등급이 의미가 없다, 변별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이제 상세화를 가서 보면은 대학마다 뭘 반영하게 되냐면 그 학교의 평균 점수를 반영하게 돼요. 원래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 학교의 문제, 시험 문제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매겨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학교의 평균이 몇 점이냐. 그래서 이 학교의 그 시험이 변별이 얼마나 되느냐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오히려 더 변별이 더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어떠한 면에서는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늘 1등급을 딸 수는 없거든요. 한 번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2등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음 시험을 잘하면 만회가 됐던 게 현 9등급제거든요. 근데 만회가 어렵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폭이 지금 보시면 10 플러스 24가 되잖아요. 34가 돼버리잖아요. 이거를 넘을 수 있는 벽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제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탈선을 더 이제 막고자 더 공부를 더 빡빡하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한 번 미끄러지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비행할 수 있잖아요. 약간 나 공부하기 싫어. 그렇게 되면은 사실 힘들다. 왜냐하면 수능으로 이제 그게 막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신이 더 훨씬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수능 가지 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내신이 오히려 더 빡빡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저동고만의 이제 되게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저동고는 문과 중심이기 때문에 국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그 1등급의 컷이 80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사실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5등급제에서 그 평균 점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저동고는 수준이 있는 학교다라고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에서 봤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는 있다. 근데 이제 국어 과목이 그렇지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계속 제가 앞으로 가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고3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능에 대해서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왜 이렇게 5등급제로 바뀌고 이렇게 그 대입이 바뀌었냐를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내신과 수능의 통합과 그리고 마지막 이게 대학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 예전에는 처음에는 내신도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수능으로 이제 입시가 됐을 때는 대학이 예를 들면은 그냥 점수대로 받아서 면접권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점수가 높으면은 당연히 정말 그 앞에 면접관을 때리지 않는 한 모두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신이 들어오면은 포트폴리오가 되잖아요. 그 내신이 그 서류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지금 현재까지 대학이 자신들의 입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면접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면접은 사실 근데 역량이 보긴 하지만 그렇게 역량이 없어요. 성적으로 결판이 나지 면접의 역량을 보는 거지 역량이 없었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면접 역량이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늘 거고요. 근데 사실 엄청 늘 거라 생각해요. 근데 대학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대학의 취지가 뭐냐면은 한 몇 년 전에 카이스트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그 일반고에서 카이스트를 갔어요. 일반고 전형이 있거든요. 조동고에서도 합격을 하지만은 연대만 돼도 카이스트를 이제 지방대라고 안 가더라고요. 근데 카이스트 합격생이 일반고생이 자살을 합니다. 왜 했냐면 따라갈 수가 없다.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는 항상 일반고나 그런 데서 탑을 유지했는데 가서 이제 마음에 이제 힘듦을 느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면은 그 공대나 이런데 선택 과목 물리를 하지 않았으면 물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서울대생이 다른 학생을 과외하는 게 아니라 과외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학습 부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좁히려고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영재고나 특목고가 수능 반영이 거의 안 돼요. 영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목고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 고양국제고 수능이 반영이 되지만 다른 활동 비용이 훨씬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학 입시안을 좀 늘려가고자 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대학에 와서 적응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생기부라고 하죠. 생활기록부의 반영을 높이겠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판단하는 것은 그 면접관들이 이제 면접을 통해서 구술하는 능력과 아이를 대하면 어른 알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아마 선별하고자 할 겁니다. 근데 보이는 거는 낸 포트폴리오고 성적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우리는 그걸로 뽑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면접에 그리고 활동에 그 아이의 역량이 중요해진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서류가 이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서류의 실질적 통과는 결국은 이제 활동을 막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지필평가밖에 사실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지필이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현재 입시 제도의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을 이제 고3을 보내면서 같이 면접을 보내고 이렇게 많이 너는 어느 점수에 내신이었는데 합격을 했느냐 이런 걸 다 보면은요, 생활기록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도 너무 중요해요. 면접이 있는 학교는 이 아이가 면접에 당연히 붙자는 애들이 사실 붙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보고 싶어 해요, 학생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은 면접권이 있는 대학일수록 훨씬 더 보고 싶어 하겠죠. 이미 서울대는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오픈을 한 상태고요. 아마 고대도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를 따라가겠다고 한 상태고, 아직 다른 학교는 알지 못해요. 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학교 가서 좀 성격이나 이런 것도 활발하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동고 내신으로 이제 집중 들어와서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강점은 이거죠.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창비라는 흔히 쓰지 않는 교과서를 써서 사실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가 쓰는 이제 천재로 바꿨고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썼어요. 국어 교과서를 쓴 사람인데 이름은 수학입니다, 수학. 그리고 제가 교과서는 구성이 다 달라요. 전부 다르거든요. 제가 쭉 다 봤어요. 맡은 학교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천재 기내 방향성은 이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이게 어머니들 양쪽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교과서가 이제 두 개로 쪼개졌어요. 원래 한 권이었던 게 두 권으로 쪼개졌는데 이 두 권으로 쪼개진 거에는 큰 의미는 사실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천재 기내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교과서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다 살펴봤는데,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밑에도 적어놨는데 수능에 가깝게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내신도 하면서 수능도 갖춰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천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한 권은 1학기 때 아마도 보게 될 것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한 권은 2학기 때 볼 거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1학기 때 보는 이제 교과서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던 교과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요. 봤을 때. 자, 이제 함께 보시면은 이제 1학기 때 이것도 되게 웃겼어요. 뭐냐면 저동고가 지금 한 3, 4년 사이에 정호승 시인의 시를 2번이나 썼어요. 왜 이렇게 정호승을 좋아하지? 이걸 생각했는데 아예 교과서를 정호승으로 갈아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 목차를 잘 보시면은 첫 번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돼 있을 겁니다. 그쵸? 아예 그냥 교과서를 정호승으로 박았구나. 그래서 혼자 웃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서 하나의 외부 지문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외부 교재죠. 프린트물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외부 지문, 아이들이 모르는 외부 지문 하나를 제시하는 유형으로 시험에 출제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이 어떻게 됐냐면 올바른 발음과 표기. 이제 지금부터 엄청 열심히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의문의 변동이 들어가게 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 3, 4가 이제 기말고사 패턴이 되겠죠. 그죠? 1, 2가 중간고사 패턴이 된다면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저동고는 교과를 순서대로 보진 않아요.
예를 들어 한 권이었을 때 1에서 8단원이 있으면 7을 먼저 보기도 하고 이건 막 섞어요. 그래서 음운의 변동을 제일 처음 보지 않은 적은 없지만 섞일 수는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에 가서 보면은 이제 문학이 이제 쫙 깔려 있는데 이거는 그냥 땅끝은 현대시고 미스터 방은 현대 소설이고 나빌레라는 극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와 개에 관한 명상 고전 수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그냥 넣어 놓은 거고요. 이거를 학교에서 다 볼지는 모르겠어요. 프린트로 다른 작품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이 이제 좀 특징적인 건데, 문법 요소가 원래 항상 2학기에 했었거든요. 근데 1학기에 좀 들어갔다. 그리고 교재가 2개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반드시 1학기는 교재 중심으로 볼 거거든요. 그러면 문법 요소를 그저 교육 과정이 아이들한테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아이들이요. 제가 가르치면서 진짜 충격 너무 많이 먹는데, 노핑법을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너무 죄송한데, 집에서 다들 위아더원 미국식으로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문법 요소에 약해요. 그리고 시간 개념이나 이런 것도 정말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실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교육과정이 실생활에 접목하려고 좀 부단히 노력하고 있구나를 이제 여기서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교육과정 으로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갈 거를 가서 보면은 저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의 수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진짜 천재기미 신경 썼다. 전 지금 제가 모든 교과서를 하긴 다 못했지만 한 8가지를 봤거든요. 천재기미 구성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두 번째 단원에 매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단원에 우리말 바로 쓰기는 아마 우리말과 여기 매체도 또 들어갔고요. 변천이기 때문에 중세국어 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2학년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문학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2학년 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1학년으로 입학하는 애들이 2학년이 되었을 때 어떤 교과를 배우게 될지 아직 이제 오픈이 안 됐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죠. 구성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가 3편을 가서 보시면은 1학년이 배우기에 적당한 고전 시가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춘향전은 이것도 일부러 고른 것 같아요. 저동고는 춘향전을 늘 봐요. 한 번도 빠짐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간 것 같아요. 잘 고른 거예요.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흰 바람벽에 있어는 이제 백석시 기본이죠. 배워야 되는 기본판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나들이 박완서도 이제 우리 기본 현대 소설가잖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단원을 가서 보셔도요. 1 보시면 주제 통합적 읽기가 고2의 독서 과목에 해당하거든요. 고2. 그래서 그 수능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에서 2와 3에 가서 보시면 이게 장문과 합법과 장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건데 이제 제 추측이 저는 거의 60% 이상이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깔리면은 이제 2학기가 되면 3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6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9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이제 우리 학교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출제를 하고 싶어요를 미리 교과서를 채택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안에 3단원 말고는 교과서 콘텐츠를 쓰기에는 좀 별로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모의고사를 가져올 거고 그러면 학생들은 내신 플러스 수능을 같이 가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2028년 교육안이 바라고 이렇게 향하는 바가 내신 플러스 수능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신을 당연히 잘하면 당연히 수능도 잘 무난하게 보게 되겠지를 이제 교과서 자체가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활용 빈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거를 학교 학생 거를 제가 이제 갖고 와서 넣어놨는데요. 제가 이거는 PPT는 안 넘기려고 해요. 이 영상이 촬영되고 있잖아요. 학생이 내 거 왜 올렸어요? 이렇게 할까봐. 근데 대신에 이제 이걸로 어머니들이 제가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동고 이제 작년 1학년 1학기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뒤로 뚜뚜뚜 넘겨보시면 총 객관식 20문제에
주관식, 논술형이 두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또 저동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논술형이에요. 1학년 때는 그래도 좀 친절해요. 학교가 그래도 이제 깡패짓은 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서술형을 보면은 A, B, C를 주거나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2학년 때 논술형은 어떻게 되냐면 한 문제에 10점을 던지고 쓰게 해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학원에는 전교권 애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전교권인데 1점 받아왔어요. 근데 걔만 1점 받은 게 아니라 다 1점을 받기 때문에 등급은 그냥 흔들림 없이 1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빡빡해요. 그럼 내가 좀 못했는데 주관식에서 내가 9를 받아버려. 그럼 완전 다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동고는 논술형이 중요하다. 근데 또 저동은 그거를 계속 지향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수행평가가 뭐냐면 글쓰기예요. 학교에서 책을 줘요. 그래서 너네 뭐 하냐 물어보면 책 봐요. 책 읽어요. 학교에서 뭐 배웠냐? 책 읽었는데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거의 처음에는. 그래서 글쓰기를 학교에서 시키기 때문에 그게 연계돼서 선생님들이 한번 논술형으로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학이 원하는 게 사실 그거죠. 주어와 서술어를 갖춰서 네가 답을 쓸 수 있느냐. 내가 낸 조건대로 네가 아는 답도 내가 원하는 문장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학교가 2학년 되면 가게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네. 하나를 더 넘겨볼게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외부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크게 본문 박스로 쭉 나오는 것은 학교에서 제시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제 들어간 게 외부 지문이라고 해요. 처음 만나는 거죠. 근데 어머니들도 한번, 우리 이제, 한번 보고 어머니도 이제 야 이거 이렇잖아라고 애들한테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야지 애들이 말을 듣잖아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6번이죠. 6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 어머니들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년의 1행에 가서 보시면은 그대 소나기 같은 사람이여 라고 부르죠. 사람이여. 2년 뒤에 가서 봐도 사람이여 똑같죠. 그 다음에 3행 가서 보면은 나는 어쩌란 말이냐. 밑에도 나는 어쩌란 말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사행에도 흠뻑 젖었는데 젖어 있는데 어때요? 거의 문장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문장 구조가 똑같다. 이 정도 분석은 학생들이 배우면 표현 방법을 배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외부 지문이 변별력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않는데 아이들에게는 변별이 돼요. 이걸 못 찾아요. 너무 신기해요. 너네는 공룡이니? 이렇게 내가 물어보는데 예, 틀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정말 여러 번 반복 복수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가 네.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 같은 거 보시면은 보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를 내준 그 프린트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정지용의 지금 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짧고 쉬워 보이는 작품이지만 사실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정말 어려운 시거든요. 이거를 시만 분석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7번이나 8번을 보면은 그 문학 작품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그 문학 작품을 쓴 그 시대적 또 배경 이런 걸 다 학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이런 걸 전부 다 아이들이 알 때 다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교육과정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학교 내신이 어떻게 바뀔지는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어떠한 분이 새롭게 와서도 엎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거의 고양시 전체적인 특징인데 뭐 정발이든 어디든 의문의 변동이 10문제는 기본으로 출제돼요. 근데 이제 12문제 출제되세요. 좀 사실 많은 거죠. 그쵸? 의문의 변동, 그러니까 문법의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동고는 문법의 비중이 많이 높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 친구는 하나를 틀렸어요. 근데 1등을 받긴 했지만, 이게 뭐 엄청 아쉬웠지만.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의문의 변동이라는 이 과목이나 다른 문법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때 조금씩 맛배기를 하고 오거든요. 이제 고등부 이제 문법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어머니들께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자, 이 학생이 지금 여기 보면 엄청 열심히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게 다음표인데,
자, 이걸 그냥 애들이 그 그림을 사진 찍듯이 외워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고등부에서는 배우는 거예요. 자기 이제 스스로. 자, 이게 우리 2반이라고 치면은 지금 자음표가 여기 애가 쓰는 이거거든요. 어머니들 미세하지만 보일 거예요. 그 입술이 있잖아요. 입술 입구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 다음 우리 혀가 있잖아요. 혀가 그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제 목구멍에서부터 혀가 이렇게 섭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혀가 느 하잖아요. 느. 여기 이가 있으면은 이 느한 이 혀가 여기를 딱 쳐요. 그죠? 다 해보세요, 어머니들. 애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이들. 그죠? 이제 서죠. 그 다음에 얼굴에 이 입안의 중심이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음의 이를 그려놓고요. 자, 이 이가 지읒이랑 가까워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게 자음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위치를 못 외워가지고 막 행설수설 하거든요. 헷갈려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입 구조만 봐도 이거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가 있지? 네 이 뒤에 혀가 이렇게 느 하고 갖다 댄다. 여기가 니은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혀가 이렇게 그 하면 이렇게 서지? 여기가 기억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그 원리까지 익힐 수 있도록 이제 고등부에서는 학습이 돼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정말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학생이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열심히. 그죠? 이걸 이제 다 알아야지 다 풀 수 있고요. 이제 아쉽게 12번을 틀리긴 했지만, 여기 딱 보시면 어머니들 단순한 문제가 없지 않아요? 저동고는 모든 문제 유형이 수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능과 내신이 뭐가 다르냐면, 근데 저동고는 이라고 하는 게 좀 창피한 게 모든 고등학교가 사실 지금 다 수능형이에요. 수능형이 기흥이은 뒷글리에서 선별하는 거고 가나 비교 대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능형보다 난이도로 따지면요, 다 수능형인데 내신이요 훨씬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능에서는 범위가 없어요. 처음 내가 작품을 보고 그 즉시 분석을 해야 되고 이론도 바로바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범위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신의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요. 한 5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은 그냥 이렇게 보고 되게 풀 수 있어요. 그냥 범위가 광범위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신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내신은 어떤 학생이 잘하냐면 어떤 애가 1등을 받아요? 라고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성실한 학생이요. 그럼 국어 능력은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예비 고1이죠. 중3부터 와요. 그럼 저희 이제 눈여겨보죠. 보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시험지 주인공이 학생인데요. 중3 때 왔을 때 약간 이제 저동고야. 이제 내 눈에 나 혼자 홀로 그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쟤는 나의 학생이야 이러면서 유심히 보는데 못하는 거예요. 망했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열심히 해요. 성실. 그래서 계속 성실하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얘가 국어 능력이 사실 있는 애가 아니에요. 이과생이거든요. 남들보다 국어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예비 그 고1을 하는 동안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성실해요. 숙제 다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이거 하나 틀렸죠. 그래서 1학년 때가 애들이 평균 점수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예비고1부터 중간고사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중간고사가 제일 변별력이 떨어져요. 누군가는 7개월 동안 하는 애가 있어요. 중학교 내내. 그죠? 그래서 변별이 제일 떨어지는 건데, 그 기말부터가 이제 자기 실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사이 동안 촘촘 정말 성실하게 오더니 지금은 국어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국어 능력은 이렇게 성실하게 1년이면은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뭐가 1번이냐면 성실이에요, 성실. 국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1등급을 늘 받고, 그죠? 1등급으로 하진 않나요? 이제 절대평가여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죠. 나 100점 받았어. 이렇게 하던 애들도 70점대, 80점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점이 1등급이라 치면. 이게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하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문제 유형을 가서 보시면 이제 그렇게, 수능형으로 다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뒤에 가서 보셔도 이제 계속 이어지죠. 의문의 변동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논술형 하나가 나왔죠. 이제 이 학생이 지금 여기다 2개를 썼지만 두 개만 쓰고 온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논술형이 이제 출제되고 있어요.
네. 이 학생이 왔으면 내가 재밌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학생이 한 명도 안 와가지고, 네. 어머니들한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산포 가는 길.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준 지문이기 때문에 그냥 평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18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적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뒤집어졌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선생님이 잘해서 적중한 거야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가르칠 수밖에 없는 시점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점 문제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르쳤는데 나왔을 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쪽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제 네. 여기 가서 보시면은 논술형도 나오고 이제 20번이 이제 보기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시대를 반영한 안목을 가진 학생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네, 이제 우리 학생도 자랑해야죠. 이 시험의 주인공은 지금 현재 이제 2학년 올라갈 거고요. 1년 내내 1등급을 잘 유지했습니다. 수행평가라는 거는 저동고는 이제 거의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판단하건데 수행 활동이 이제 중시되기 때문에 그 계속 혼자 앉아서 책 읽고 글 쓰고 이거보다 더 이제 좀 확장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글쓰기 수준으로 나온다. 자,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띄우지 않을 건데 저는 이제 자랑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동고를 오래 했고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되게 이제 밀접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네, 띄우진 않겠습니다. 이제 왜 내 거 띄웠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이제 수기를 좀 그 2개를 이제 담아놨는데요. 제가 학생한테 보여줬더니 학생이 나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 돈 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썼다고. 아이고 제가 돈이 어딨어요. 이게 학생 써준 거죠. 제가 어떤 것만 싫었냐면 1, 2, 3학년 동안 저한테 한 친구들 거는 안 싫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원래 나만 알죠. 선생님 말고 누구를 알아요.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학원을 옮긴 친구들의 수기를 이제 그 손으로 쓴 걸 이제 2개 넣어놨거든요. 가서 보시면은 그 왼쪽은 여학생이 쓴 거고 오른쪽은 남학생이 쓴 거예요. 글자에서 그냥 딱 티가 나죠. 그 여학생이 쓴 건 밑에서 한 5번째 줄 가서 보면 물론 이 친구는 이제 저희 비문학 실력을 상당히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능 강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문학을 잘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가족처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 네, 저는요 학생 멘탈 관리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안 하는 학생을 공부하게끔도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학년 올라갈 건데 이건 이 친구가 보면 삐질 수도 있는데 진짜 공부 안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거의 학교도 그냥 가서 막 대충.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숙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저동고가 2학기 때 기말고사만 봤어요.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그리고 시험 범위가 문법 요소, 중세국어 이렇게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80만 넘어도 다 1등급인데 76점 받았어요. 내 수업만 듣고. 얼마나 제가 동료를 했겠어요. 그쵸? 근데 또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수행을 안 봐서요. 등급은 4등급 나왔어요. 어쨌든 성취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신은 안 되지만 아직까지 얘는 그 수능의 마지막 학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으로 대학 가겠다고 이제 그 마음.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 잘해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시그널도 이제 만들어줘요. 뭐냐면 너 자신을 사랑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선생님 예를 들면 성격 좋은 애들이 공부 못해.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내용을 설명하는데도 그걸 참고 견디는 거거든요. 그걸 참고 견디려면 얼마나 성격이 좋아야 돼. 성격 더러운 애들이 공부를 잘해.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면 화가 나서 선생님 막 째려보고 날 이해시켜줘. 그래. 너네 성격 좋을 필요 없어. 그리고 너를 사랑해. 너를 납득을 시켜야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면 자기 2 팔을 펴고 자기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눈치채고 너를 나중에 보살펴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시그널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친구가 이제 본 거는 뭐냐면, 이 친구는 2학년 2학기 때 왔었나 봐요. 언어와 매체 할 때인데, 저도 몰랐는데, 2등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다른 학원에서는 원래 4받은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까서 미안하지만, 네. 2등급을 받았대요.
근데 저가 놀란 건 뭐냐면 3학년 때 내신에 전교 2등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얘기하고 있지만 상위권은 다 우리 학원에 있습니다.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우리 학원에 있고요. 뒤에 차마 제가 이게 띄우지는 못하겠지만 네, 저는 네, 매년 서울대를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동고가 되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기 고양시에서 제가 맨날 애들한테 에이 저 똥거야 에이 공부 안 한다고 사실 공부 안 하거든요. 문과 중심이잖아요. 그래도 상위권 애들은 잘해요. 그래서 막 놀리는데 입결이 좋은 편이에요. 항상 3년 전인가는 서울대를 5명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잘 보내요. 그래서 그 저동고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상위권이 되면은 대학 잘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 학생이 대학을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되게 쪼고 또 많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의심하지 마시고 보내시면 돼요. 여기 뒤에 보시면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또 질문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수학 선생님 들어오실 것 같아요.